적중강이 제 19-1강 여객 운송인입니다. 우리가 19-1강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19강을 재활용한 거죠. 그래서 제목이 좀 다른 것을 바꿔가지고 다시 고쳐서 적중강이 제 19강 여객 운송인. 요건 이제 기존에 설명했던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24년도 2월 달에 우리가 그 강의를 했기 때문에 24년도 출제된 문제가 지문이 반영이 안 돼서 그걸 지문을 반영하고 기출 문제를 분석해 봅니다. 제1 기출문제 출제 분석 보면 24년도 여객 운송인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기출 지문이 좀 나오다가 아주 종래에는 이제 객관식 문제로 나온 적도 있지만 최근에 거의 나오지 않다가 나왔던 거죠. 우리가 기출 문제가 우리가 다시 출제되는 거면 5년 주기, 3년 주기, 2년 주기인데 최근에는 2년 주기도 나온다는 거죠. 그럼 24년도에 출제됐던 게 26년도에 다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은 아니지만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행위 강론에서 나오는 게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놓고 볼 때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다. 그래도 비교적. 제가 이제 우리가 대리상하고 위탁매매인을 찍고 있죠. 어쨌든 그래도 그 외의 것들도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24년도 출제 기출지문을 보겠습니다. 지문은 우리가 148조부터 150조까지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48조입니다. 여객이 받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운송인은 자기, 운송인이 이제 자기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운송업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용인은 이제 운송기사가 되겠죠. 사용인이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인이 이제 입증하는 거죠.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요거 일단 지문으로 그대로 나왔으니까 외워야 되고,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은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해야 된다. 이제 피해자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다라고 하면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의 어떤 부분은 좀 피해액이 커져야 되는 거고요. 피해자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어떤 가족의 일원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경우는 이제 배상액이 좀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설명이요. 여객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대로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객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책임을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도 그죠? 증명한 경우는 책임이 없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책임을 면한다. 틀린 지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손해배상액을 정하면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해야 된다. 좀 지문으로 이제 우리가 나왔던 어떤 부분이니까 이것도 이제 1항, 2항이 다 우리가 다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인도받은 수화물에 대한 책임 149조, 인도받지 않은 수화물에 대한 책임이 다르죠. 149조는 이제 인도받은 수화물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기 중요하죠.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화물에 관해서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수화인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운두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7조의 경우는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이잖아요.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지체 없이 매수인에 대해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여기서는 여객에 대해서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주소라고 하는 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 거소는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말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대로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화물에 관해서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물건 운송에 동일한 책임이 있다. 24년도에 나왔죠.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요건 틀린 지문입니다. 21년도에 나왔는데 지문으로. 여객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화물에 관하여는 그 수화물에 관한 운임을 받은 경우에 하나여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거 틀린 지문이죠.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 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이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객 운송은 인도받은 수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이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수화물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으로 경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10일이잖아요. 청구하지 않으면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경매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제 책에서는 조금 요 부분이 그냥 경매할 수 있다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첨부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여객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요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고. 여객 운송인은 수화물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면은 수화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1 1월이 아니고 10일이죠. 틀린 지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운송인은 수화물이 도착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기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 그죠? 여기에 대한 최고와 통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공탁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당 기간을 정하게 최고하고요. 그 다음에 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탁이나 경매를 했을 경우에 지체 없이, 그죠? 여기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틀린 지문, 요건 좀 까다롭긴 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67조를 이해하고 나오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소와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요. 잘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뭐 중요하다고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다음에 이제 150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도받지 아니한 수화물에 대한 책임입니다.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아니한 수화물의 멸실훼손에 대해서는 인도받지 않은 수화물에 대해서는 그 자기 또는 사용인의 가실에 대해서 운송인이 입증 책임을 지지 않고요. 여객이 입증 책임을 지고 입증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운송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훼손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가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요거는 좀 까다롭게 여객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지 않은 수화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 가실이 없음을 운송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없으면 입증할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맞는 얘기죠. 여객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객 운송인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잘 기억해둬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지문하고는 이 경우는 여객 운송인과 그 사용인의 가실을 입증해야 하는 점이 탁송수화물의 경우에 운송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 자기 또는 사용인의 가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여객 운송인도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우리가 주문이 많지 않으니까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또 참고 업자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